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가정법과 직설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한번 다시 정리하는 개념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는데 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가 뭔데? 첫 번째, 직설법이고요. 두 번째, 가정법이죠. 직설법과 가정법은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일단 형태적으로 먼저 볼까요? 형태적으로는 직설법은 수나 시제나 인칭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동사 형태들은 전부 다 직설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정법은 수나 시제나 인칭에 따라서 형태 변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미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죠? 직설법은 화자의 주관을 담지 않고 하는 말이었고요. 가정법은 화자의 주관을 담아서 하는 말이었죠. 이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뭔데? 현실성과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성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는 게 곧 가정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정법 과거고요. 두 번째, 가정법 대과거입니다. 과거 완료라고도 하고요. 자, 제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대과거를 공부할 때는 옛날 문법책들에서 나오는 설명 하나를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뭔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거였고요. 가정법 대과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라는 개념이라고 했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현실성과의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제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건데, 과거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니라 뭐라고?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과거랑 한 칸 떨어져 있는 게 뭐라고? 현재 시제라고. 대과거랑 한 칸 떨어져 있는 게 뭐라고? 과거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는 가정법 과거를,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는 대과거를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대과거를 외우는 혹은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일단은 형태에 집중해서 예문을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외우면 되는데? 가정법 과거는 이거 외우자 그랬죠?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세 번 정도 따라 읽어보세요.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금방이죠? 그 다음 가정법 대과거는 무엇을 외우느냐? If I had been a bird, I would have flown to you. 이것도 별로 길지 않죠? 이걸 일단 통째로 외워버리시는 겁니다. 통째로 외우셨다면 이제 형태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보니까 if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주어는 당연히 나와야지, 부사절이니까. 그 다음 보니까 were 나와 있고 had been 나와 있네요. 보니까 형태가 were는 과거 시제고요. had been은 과거 완료 대과거네요. 아, 그치.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시제를, 가정법 대과거니까 대과거 형태를 사용한 거 어렵지 않네. 그럼 이제 if절은 다 공부했다.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I would fly to you. 보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이 사용되고 있고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어요? fly냐 have flown냐밖에 없죠. 오케이. 보니까 가정법 과거라서 과거 시제만 쓰면 된다며. 조동사의 과거를 사용했고 조동사 다음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니까 fly가 그냥 사용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가정법 대과거밖에 없네. 자, 가정법 대과거. 대과거 형태는 뭐죠? had pp잖아. 그래서 앞에서도 had pp가 사용된 거잖아. 그런데 조동사 과거를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had pp를 사용하려고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죠? 조동사 다음엔 뭐가 사용돼야 된다고? 동사 원형이 사용해야 된다고. 그런데 had는 동사 원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뭐로 바뀐 거다? 그냥 have로 바꿔버린 거다.
오케이. 이런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동사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조동사의 부피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과거를 나타내야 되거나 대과거를 나타내야 될 때 그런데 반드시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되는 자리에 이 녀석들의 형태를 넣어야 될 때 우리는 어떤 형태를 쓴다? have, pp를 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동사 과거는 꼭 써야 돼. 그 다음에 had pp를 쓰려니까 못 써. 그러니까 뭐를 쓴다? have를 써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벌써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거 내용이 끝난 겁니다. 오늘 배워야 되는 게 뭔데? 가정법 과거 완료. 즉 가정법 대과거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니까 가정법 대과거의 형태는 뭐 요렇게럼 생겼대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거랑 다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해석도 몇 개만 해볼까요? If I had a lot of money, 내가 돈이 많았었더라면, 과거에 돈이 많았었더라면 I would have bought expensive clothes. 나는 과거에 비싼 옷들을 샀을 텐데 라는 의미인 거죠. 과거에 돈이 많았다면 과거에 샀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 돈이 많았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직설법 문장을 뭐라고 내렸어요? As I didn't have, 내가 가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I didn't buy, 내가 사지 않았다. expensive clothes, 비싼 옷들을.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If I had been the founder of the Nobel Prize, I would have made a prize for math. 내가 had been 이었었더라면, 과거에 이었었더라면 어떤 거? The founder of the Nobel Prize. 노벨상의 founder이라고 하면 동사가 원래 뭐예요? found죠. found 뭐의 과거형이라고 알고 있어요? found죠. 근데 여때는 뜻이 뭐예요? 발견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발견하다에 er 붙은 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동사의 원형에 er을 붙여야지 과거에다가 er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얘는 다른 동사란 걸 아셔야 되죠. found, did. found라고 하면은 설립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설립하다라는 뜻의 동사 found에 er이 붙었으니까 설립자가 되겠죠. 노벨상의 설립자였다라면 I would have made, 나는 만들었을 거야. A prize for math, 수학을 위한 상도 만들었을 거야 라는 거죠. 즉 나는 과거에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아래 설명 간단하게 보니까 if 절에 동사의 과거 완료형이 쓰여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이다. 즉 대과거를 사용해서 뭐의 반대사실을 말하는 거다? 과거의 반대사실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서 if 생략과 주어 동사의 도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거 형태가 뭐였어요? 복습할 겸 다시 말해볼까? 가정법 과거 문장 뭘 외우자고?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이거 그대로 외워버리자 그랬죠. 자, 부사절, if절의 형태를 더 간략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if를 생략시켜버리고요.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Were I a bird.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오케이? 접속사도 없는데 문장 비슷한 게 나왔는데 주어 동사 형태는 바뀌어 있고 뒤에 또 주절이 또 나와 있는 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뭘 쳐놨어요? 별표 쳐놨죠.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시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래 보니까 항상 이렇게 가정법 도치라고 불리는 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 if절의 동사가 즉 부사절의 동사가 were 혹은 저번 시간에 가정법 미래라고 설명드렸던 were to 혹은 should 혹은 had인 경우에만 일어납니다. 그 외의 동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if I swam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 이거를 뭐로 바꾸진 않는다고? swam I 어쩌고저쩌고로 쓰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만 바꾼다? were, should, had, were to
이렇게 네 가지만 바꾼다. 자, 그러면 또 물어보시겠죠. 선생님, were하고 were to하고 뭐가 차이가 있길래 were to를 따로 빼셨습니까? 그래서 예문도 넣어놓은 겁니다. 자, 원래 비투용법이었던 거예요. The government were to cut 어쩌고저쩌고였는데 문제 보니까 were the government to cu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죠. 얘를 줄인다면 prices would fall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건데 아무튼 were이 나왔는데 뒤에 to 부정사가 남아있는 형태 우리한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were to는 따로 외우셔야 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혼합가정법입니다. 혼합가정법은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크게 높진 않습니다. 딱 배웠던 시점에는 문제 낼 수 있겠지만 배우고 나서는 문제 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걸 꼬아버리면 시험 문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특히 서술형까지 고려를 한다면 문제가 정말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혼합가정법을 내신 문제에서 내는 용감한 쌤은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선을 쭉 그어보고 자, 현재가 있고요. 과거가 있고요. 과거 완료, 즉 대과거가 있습니다. 가정법에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 과거를 사용한 게 아니라 거리감, 현실감과의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시를 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한 칸 딱 떨어진 시간,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는 과거, 가정법 과거가 쓰이는 거고요. 과거 완료랑 딱 한 칸 떨어진 거 그냥 과거네.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의 형태만 보면 어느 시간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사의 형태만 보면 이 동사가 가정법 동사가 어느 시간의 반대를 말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겠죠. 왜? 과거 완료가 사용됐어? 그렇다면 과거 사실의 반대란 뜻이고 과거가 사용됐어? 현재 사실의 반대란 뜻이니까. 그쵸? 이 원칙만 가지고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If I had eaten breakfast several hours ago. Had eaten. had eaten 쓰였으니까 이거 뭐예요? 과거 완료죠. 그쵸? 과거 완료니까 뭐의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겠네. 그 다음 보니까 would not be, would not have been이 아니라 would not be가 사용됐네. 이거 뭐예요? 가정법 과거잖아. 가정법 과거라는 건 무슨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죠. 이걸 놓고서 해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If I had eaten breakfast, 내가 먹었었더라면 several hours ago, 몇 시간 전에 아침밥을 먹었었더라면 I would not be hungry, 내가 배고프지 않았을 거야. Now, 지금. 자, 부사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해볼게요. 내가 several hours ago, 몇 시간 전에 먹었었더라면 now, 지금 배고프지 않았을 거야. 말이 되는 문장이죠. 내가 3시간 전에 밥을 안 먹어서 지금 7시 반인데 지금 배가 고파.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지금은 if절의 과거 완료가 사용되고 주절의 과거가 사용된 걸 봤지만 반대급부를 한번 보자고요. if절의 과거가 사용되고 주절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문 보기 전에 한번 상상부터 해보자고. if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건 언제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죠. 내가 지금 뭐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과거에 일했었을 텐데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예문을 한번 보자고. If I were a priest, 내가 성직자라면, 지금 성직자라면, 내가 성직자라면 I would have gone there yesterday. 내가 거기에 어제 갔을 텐데. 자, 보세요.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건 말 그대로 현재 시간의 반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현재 시제가 쓰일 법한 문장의 반대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우리 현재 시제 어떨 때 써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럴 거.
시간감의 거리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줄곧 그런 거, 사실, 진리, 역사 같은 것들. 이런 것, 역사는 뺄게요. 다시. 사실이나 진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지금 프리스트라면 과거에도 프리스트였을 거고 앞으로도 프리스트일 거 아니야. 내가 그 프리스트라고 하는 존재라면, 내가 팩트로서 프리스트라면 I would have gone. 내가 갔을 거야. 예전에. 라는 말이에요. 아래 것도 한번 볼까요? If we were a good student. 그가 좋은 학생이라면 어제도 좋은 학생이고 오늘도 좋은 학생이고 내일도 좋은 학생인 사람 보고 좋은 학생이라고 네임 밸류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가 좋은 학생이라면 He would have studied for the test yesterday. 어제 시험에서 공부를 했을 텐데. 지금 현재 시제로서, 그러니까 if I am a student처럼 걔가 그냥 학생이었다면, 좋은 학생이었다면 he would have studied. 그가 어제 공부 열심히 했었겠지 라고 말하는 거죠. 오케이? 이 시간의 느낌이 좀 오십니까? 자, 예문 좀 더 볼게요. If he had taken the train yesterday, he would be in Busan now. 그가 had taken, 탔더라면, 뭐를? The train, 기차를 어제 탔더라면 he would be, 그가 지금 있을 거야. 어디에? In Busan, 부산에 now, 지금 있을 거야.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여기서 팁이 뭐냐면 혼합 가정법은 어차피 가정법의 내용들이, 가정법의 시제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의 동사 형태가 딱 보이면 앞에 한마디씩을 덧붙여주시면 됩니다. 과거에 동사했더라면 지금 혹은 현재 이럴 것이다. 이 단어만 딱 붙여서 해석을 하더라도 느낌이 확 살아나게 될 겁니다. 아래 예문 한번 볼게요. If I weren't so busy. 내가 지금 그렇게 바쁘지 않다면 I could have taken a few days off last week. 내가 과거에 며칠 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바쁘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늘상 바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지만 않았더라면 쉬었을 텐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가 가정법에선 주인공이에요. 얘네들부터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얘네들 공부할 땐 뭐부터 익혀라? 형태부터 익혀라. 됐죠? 그리고 혼합가정법은 딱 이걸 배웠던 시점이 아니라면 시험 문제에 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러나 알아야 된다면 해석법을 제대로 익히고 나서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보도록 하자. 근데 그 해석법을 익힐 때는 어떻게 하자? 과거 완료가 쓰였다면 과거에라는 말을 붙이고 would be 이렇게 과거 시제가 쓰였으면 현재에 지금이라는 말을 붙여서 해석을 해보자. 물론 문법 문제로 쓰였을 때는 yesterday나 now와 같은 시간 부사어를 같이 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이런 문장들을 보면 가정법 과거, 즉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데 뭔가 느낌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거, 시간상의 거리감을 굳이 느낄 필요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사실이나 진리나 습관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문장을 가정법으로 바꾸더라도 가정법 과거를 쓸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유념하면 된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I wish as if 가정법입니다. 이제 변두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얘네들은 형태를 외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외우는 게 제일 어렵겠지만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I wish 가정법 과거. 보니까 I wish는요, 주어 다음에 가정법 과거 동사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똑같습니다.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는 그냥 과거를 쓰면 되는 거고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자, I wish를 쓸 수도 있고 I wished를 쓸 수도 있잖아요. wish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현재 바라고 있는 거죠. 현재 바라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과정법 과거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wished라고 과거 시제 동사를 쓰고 나서 대절 안에 과거 시제 동사가 나오게 되면 시제를 똑같이 일치시켜서 내가 과거에 바랐는데 과거에 이랬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설명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소망 시점과 I wish인지 I wish to인지와 소망 내용의 시점, 대절 안의 내용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시점, wish냐 wish to냐랑 소망 내용의 시점, 대절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사용하면 대절의 내용이 무조건 더 이전이 되는 거예요. I wish I had studied 라고 하면은 난 지금 바라는데 내가 과거에 공부했더라면 이란 의미가 되는 거고요. I wished 내가 과거에 바랬는데 I hadn't chosen 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과거보다 이전에 선택했더라면 이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만 익히시면 I wish 가정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실 거고요. 얘랑 비슷한 거 wish 다음에 투부정사, want 다음에 투부정사 사용할 수 있다라는 동사 패턴까지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s if, as though 가정법인데요. 일단 패턴부터 볼게요. as if 다음에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도 쓰일 수 있고요. 과거도 사용될 수 있는데 직설법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극단적으로 보면 am도 되고요. were도 되고요. had been도 된다고요. 그렇다면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구분은 맥락을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맥락을 묻는 문제까지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공시 유형이나 수능 유형에서는 이런 걸 내기가 조금 어렵고요.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as가 나면 as if를 쓰나 as do를 쓰나 둘 다 맞는 설명이다, 맞는 패턴이겠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즉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얘가 검토 순위가 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무조건까지는 아니겠지만 웬만하면 맞다 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토익 문제에서는 또 이런 게 나와요. as if가 맞냐 as do가 맞냐. 아니 말이 꼬였는데 as if as do가 아니라 even if even though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if절을 설명하다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오나 싶으시겠지만 as랑 even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랑 또 의미를 헷갈리실까봐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as if as though는 비록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의미이지만 even if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의 의미입니다. 근데 웃기게도 as if랑 as though는 격식성의 차이만 논할 뿐 의미의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설명하는 반면에 even if와 even though는 그 의미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even if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 상황에 대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이고, even though 같은 경우에는 일어난 상황에 대한, 이미 현실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양보 표현,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한 하고 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같지 않지만 얘네는 거의 같다 라고 구분을 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도를 빨리 나간 김에 뒤에 must know grammar for reading까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문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예문들을 긁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예문들이 무엇이냐, 설명을 보니까 if가 없지만 가정법인 문장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정법의 본질은 if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f절이 쓰이지 않고도 가정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장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장들의 예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without 이라고 하면은 but for 이랑 같은 뜻이고요. 얘는 if it were not for 이랑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싹 다 그냥 통으로 암기해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if를 생략시켜버린 가정법 도치 문장까지 사용하게 되면 were it not for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without과 but for가 if it had not been for 혹은 had it not been for 로도 바꿔 쓸 수 있게 됩니다. 전부 다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는 의미고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otherwise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란 의미라서 그냥 우리가 요약할 때는 if not 정도로 기억을 하시게 되는데, 아무튼 얘도 가정법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투부정사의 조건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문법책에서 많이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실 기회가 별로 없곤 하는데 이번에 보신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To look at him. 네가 그를 본다면 you think he was the boss. 너는 생각할 거야. He was the boss. 그가 보스였었다고. 보니까 to look at him 이라고 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한다면
본다면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외우시면 됩니다. 이것도 부사적 용법의 일종이에요. 넘어가면 되겠고요. 분사구문. 자, 우리 종속절, 부사절을 축약하게 되면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이 뭐였어요? 접속사 있고 주어, 동사 있으면 접속사는 생략할 수 있다.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동사에는 ing를 붙인다. 동사가 비동사였다면 being이 될 텐데 being은 그 자체로 생략 가능하다. 이게 패턴이었죠. 자, if절이 만드는 조건절도 일종의 부사절이잖아요. 그래서 if 날리고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 날리고 동사에는 ing 붙여서 sing으로 만드는 거, 이거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사구문은요 의미의 복원 가능성이 중요하잖아요. 즉 sing the movie라고 하는 걸 보더라도 100% 조건으로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조건이나 가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이나 양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는 분사구문으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불가하다는 거 아니에요. 문법 문제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명사 보면은 명사가 어떻게 가정법을 나타내?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문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A true friend, 진정한 친구는 wouldn't desert you, 너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친구라면 너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가정법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부사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너무 힘들다. I could have gotten better exam grades in a silent classroom. 내가 더 나은 시험 성적을 받을 수 있었을 거야. 어디에서는? In a silent classroom. 더 조용한 교실에서는. 다르게 말하면 조용한 교실이었었더라면 더 성적이 잘 나왔을 텐데라는 의미죠. 오케이? 이렇게 전치사구, 부사구로도 충분히 조건, 가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 suppose that, provided that 이런 것들 전부 다 if절의 대용이라는 거. 그리고 it is high time that, it is time that 이런 표현들도 지금 뭐뭐 할 때이다라는 의미라는 거 체크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사절이니까 그 위치는 다양할 것이고요. 그래서 문 위에 나올 수도 있고요. 문 중에, 이거는 대절 안에 부사절이 있는 경우죠. 이렇게 문 중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가정법의 시제와 실제로 나타낼 때는 혼동하지 말아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라는 걸 명심해라. 그리고 were, should, had,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뭐 말씀드렸죠? were to. 이런 것들이 가정법 도치라고 하는 구문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구문 분석 잘해라 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가정법이 잘 쓰이는 기타 표현 알아보기 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 인간은 뭐 이렇게 외우라는 게 많아? What if라고 하면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라는 뜻이고요. 얘는 직설법과 가정법 모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 what 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나오고 뒤에 물음표가 나오는 명백한 의문문임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도치되지 않은 정치의 문장이 사용되게 됩니다. 보니까 there is, there are 구문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요. he gets 라고 그냥 정치된 문장이 사용되고 있죠. does he, is there, were there 이런 표현 쓰이지 않고 정치의 어순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 only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only를 붙였다 정도이지 별로 큰 특징 없고요. 해석법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even i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even if, even though가 어휘적으로 뭐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as if, as though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as if, as though는 격식성에서만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하는 반면에 even if, even though는 사용하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을 한다고요. 둘 다 양보의 의미로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이지만 정도의 의미지만 even though는 if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even if는 현실성이 없는 것, 즉 가정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옆에 보니까 even though는 even if와 같은 의미지만 뒤에 직설법이 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even if는 뒤에 가정법이 온다라고 되어 있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챕터 6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